아쉬운 게 그거죠. 야,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었다면 우와 이거는 뭐 엄청나게 청약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았었을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공모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게 결론이죠. 자, 공모주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 전에 절차를 알아야 돼요. 절차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공모주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자, 절차라는 건 뭐냐면, 자, 공모를 하기 위한 돈구멍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어딜 찾아가냐면 증권사를 찾아갑니다. 뭐 NH투자증권, 왜 이거 홍보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익숙하니까 NH투자증권을 찾아가요.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패스를 하고, 자, 일단 공모 가격대를 형성을 해요. 회사가 적정한 주가가 한 주당 얼마냐. 물론 저는 비싸게 받고 싶겠죠, 이 회사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따져봤더니 뭐 비슷한 업종이나 당신의 회사 규모나 앞으로의 뭐 생산성이나 이런 걸 쭉 따져봤을 때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적당한 것 같아요, 한 주당. 그러면 자, 이 9,000원에서 10,000원까지가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사람들한테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라고 하는 수요 예측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주시장에 올리기 전에, 자, 돈구멍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될 건데 당신들 얼마에 살래? 몇 주 사고 싶어? 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해요. 그럼 다른 증권사나 기관들이 야, 이거 돈구멍 TV 괜찮더라, 우리는 10,000원에 살래? 이게 10,000원은 좀 그런데 부담스럽고 한 9,500원 정도? 이러면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되겠죠. 요 여론 같은 걸 쭉 봐가지고 좋아, 요 가격대 정도면은 그래도 공모에 성공을 하겠다. 이 다른 기관하고 이 물량이라든지 가격대를 형성한 걸 봐서 이제 공모가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공모가액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NH투자증권에서 예를 들어, 자, 돈구멍TV의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실 분 손 드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이걸 청약을 하는 거죠. 주택 청약 넣듯이 돈구멍TV의 주식을 저는 1,000,000원어치 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넣어놓는데, 1,000,000원을 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택 청약은 그냥 일단 나 이거 살래요 하고 돈은 나중에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모주 청약은 처음부터 돈이 있어야 돼요. 1,000,000원어치 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1,000,000원 그대로 넣거나, 이게 증거금 100% 이거나 혹은 50%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 1,000,000원어치 사고 싶어요. 살 수 있어? 그 능력 돼? 그러면 증거금 50%, 뭐 500만원만 걸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50%에서 100%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모주를 청약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 들어가게 되면 네. 경쟁률이라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모집하면 이틀 동안에 사람들 모이는 거 봐가지고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비싼 거 좋은 거는 다들 몰리겠죠. 그러니까 청약을 어느 정도 하냐면 이틀 동안 해요. 이틀 동안 청약을 하는데 이 청약 경쟁률은 알아두셔야 될 게, 돈구멍 TV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체 경쟁률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NH투자증권이랑 뭐 IBK투자증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요 두 개의 기관에만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따로따로 경쟁률을 매깁니다. 여기에 빡세게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눈치 게임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중에 첫날짜는 거의 다 청약을 안 하고, 둘째 날짜에 거의 이제 마감되는 16시 즈음 해가지고 청약 경쟁률 조금이라도 낮은 곳에다가 돈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경쟁률이라는 거는 이게 대박이 날 것 같아.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경쟁률 어마무시했죠. 그런 데에는 돈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죠. 투자 자금은 100이라는 걸 모집하는데 만약에 100을 들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만큼 몰리면 뭐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이 되는 거고, 잘 나가는 주식들은 그냥 100대 1 넘는 거는 우스워요. 뭐 500대 1, 600대 1 넘어가기도 하고요. 엄청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약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한꺼번에 다 준비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 준비한 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쟁률이 빡세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뺑뺑이를 돌리거나.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불만이긴 해요. 뭐냐면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얼마의 증거금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비율대로 배정을 해요. 예를 들어 저는 10주 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을 넣었다. 경쟁률 비율대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경쟁률이 100대 1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100만원을 넣었으면 100만원 중에 10,000원만 되는 거고, 1억을 넣었으면 이 사람은 100만원어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부자인 경우에 돈을 콱 콸콸콸콸 부었다 그러면 그냥 첫날 2배 넘게
먹는. 그게 그러니까 뭐 10,000원, 20,000원 있다고 해가지고 49,000원이야 공모가가? 아 내가 그럼 호주머니 한 10만원 있는데 넣어볼까? 했을 때는 한 주도 못 받아요. 10만원은 뭐 받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공모주를 하려면 일단 목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주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 대부분 빚내서 투자를 합니다. 빚내서 투자하세요. 이게 미친 소리 아니야? 그럴 수가 있는데 공모주만큼은 빚내서 투자해도 돼요. 뭐냐? 무슨 통장?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은 쓴 날짜만큼 이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이 뭐 3% 정도밖에 안 해요.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를 만들 수 있다. 1억짜리 안 쓰고 있다가 오늘 공모주 SK바이오팜 청약 마감이네? 그럼 1억을 빼요. 빼가지고 딱 집어넣어. 그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돈을 언제 돌려주냐 하면 청약 배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청약을 넣은 다음에 3일 후에 줍니다. 보통 3일 후에 줘요. 그러니까 1억을 넣은 다음에 고객님 배정이 한 1,000만 원어치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해서 나머지 9천만 원은 3일 후에 나오는 겁니다. 9천만 원 빼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통장 갚으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는 3일치만 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금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는 경우에는 다 끌어다가 일단 청약에 확 다 집어넣은 다음에 결정이 나고 나면 100대 1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99%는 돈 다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그거 다시 빚 갚고 3일치의 이자만 부담을 하고 그럼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대부분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모주 투자라는 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이 없으면 뭐 완전 조금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팜 저도 청약을 했어요. 해서 짭짤하게 수익은 났는데 아쉬운 게 그거죠. 와,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었다면 우와 이거는 뭐 엄청나게 청약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았었을 테니까. 그런데 물론 돈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또 개인별로 한도는 있어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금이 공모주 투자할 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금, 적금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어떤 투자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총알 장전. 그러니까 예금 이자 1%, 2%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물론 호주머니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 목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런 투자 기회, 뭐 공모주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공모주를 비롯해서 이런 투자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된다. 결국 이제 공모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금 싸움이다. 하다 보면 그래도 뭐 소고기값 한 번 정도는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오니까요. 목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3편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라는 게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올려놨을 때 다른 이제 증권사들이 얼마의 수량을 얼마만큼 사겠다. 너도 나도 손을 들고 그 수요 예측 결과가 치열하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뉴스에 이미 떠요.